지난번 동영상 강좌에서 해당하는 관련 서적의 인터페이스 부분인 오브젝트 매니저와 속성 매니저, 코디네이터 매니저, 매트리얼 매니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상단에 있는 중요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은 이제 언두를 할 수 있고 리도를 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무브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큐브를 하나, 원시 프로메트 오브젝트인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해당하는 관련한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라이브 셀렉션은 이 오브젝트를 에디터블 오브젝트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툴이고요. 지금 해당하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브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게 무브고요. 쇼컷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2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오브젝트, 큐브 오브젝트 선택해서 무브로 되어 있을 때 하면은 이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당되는데 오브젝트 바깥에서 화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은 이 오브젝트가 X, Y, D축 상관없이 사용자가 움직이는 대로 축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이제 옮겨지겠죠. 자, 언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방향으로만 옮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축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 축을 작게 해놔서 안 보이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X, Y, G 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작게 해놔서 이제 기본보다는 작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변경하려면 옵션 부분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옵션 부분에 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악시스 스케일을 50%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짧게 나오는데 1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0으로 바꿔요. 이건 뷰포트에 대한 속성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속성 창이 여기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는 옵션에 아까 보신 것처럼 옵션에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옵션 부분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했을 때 단축키 Shift V요. Shift V를 했을 때 요 옆에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 거는 요 하나에 대한 뷰 창에 대한 속성만 바꾸는 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에서 그러니까 포뷰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사화면에 이제 뷰에서 그 상태에서를 설정을 다 바꾸려 한다면 옵션 부분에 config 5를 해야 alt V를 해줘야 여기서 바뀌는 건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50이 되죠. 여기는 100. 하면 전체가 다 바뀌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요거만 퍼스펙티브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 부분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기만 바뀌었죠. 나머지는 그대로 이 축 크기는 그대로 있고요. 일단 다시 100으로 바꾸고요. Shift V요. 뷰 메뉴에 악시스 스케일을 100. 여기서 100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련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제 50으로 해놓고서, 원래는 100이었는데, 100으로 아니까는 입력하는데, 이거에 대한 디폴트 값을 입력하려면, 오른쪽을 달려서 리세트 디폴트라고 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속성
속성 항목이 갖고 있는 그 값, 기본 디폴트 값을 도로 이제 리셋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해당하는 것들의 모든 것에 대한 도움말은 그 도움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선택을 해서 show help를 하면은 그 해당 관련된 도움말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단축키는 코맨드 F 아니고요. 저 맥에서는요. 저는 코맨드 F1을 누르면 해당하는 그 항목에 도움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움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학습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도움말을 좀 찾아보는 습성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문 인터페이스로 랭귀지가 영문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헬프 파일의 폴더를 조작해서 지금 그 한글 도움말을 뜨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서적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영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 도움말은 영문 한글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을 크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외부 쪽에 마우스를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끌면은 축에 제한이 없이 지금 이제 축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시죠. 강조 표시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세 축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떨어뜨리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 언도하고요. 특정 방향으로만 축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해당하는 관련 축, Y축만 그러면 하얗게 변합니다. 마우스를 그쪽에 갖고 가면. 그래서 Y축이 뭐든지 여러분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매번 하는 말이지만 저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대화하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화면의 변화로 그걸 이제 대화를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가서 활성화되면 이제 하얗게 변해죠. 그럼 이제 지금 Y축에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Y축으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G축으로 가면 G를 활성화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두 축을 갖다 대면은 G와 Y축이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G와 Y로 움직인다. X는 안 움직이는 거죠. G와 Y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언도하고요. 그래서 이제 축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는 지금 X 아까 그 외부에서 끌었을 때 왜 다 이제 모든 3축 방향으로 다 움직이게 돼 있냐 하면은 그 아식스 락하고 언락이 돼 있는데 지금 언락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X 락시키고요. 언락이 아니라 락시키고 G도 락시키고 외부에서 끌면은 Y축으로밖에 안 움직이죠. 그 X와 G축은 락이 걸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축을 잡고 했을 때는 저하고는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또 동작을 합니다. 이 X, Y, G축의 락 부분과 상관없이 축을 잡고 움직이면 아무 상관없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요. 이게 이제 무브 툴이고요. 스케일 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확장하면 대상 오브젝트로 활성화해야겠죠. 저 명령을 내려면. 자, 그러면 큐브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식스 툴이 이제 화살표가 아니라 네모로 바뀌었죠. 이제 또 그 축을 활용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X, Y, G 축이 다 언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끌어서 설명 얘가 이제 커지게 돼 있죠. 마우스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커지는 거죠. 특정 축만 크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찍고 늘리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원시 에디터블이 아니라 파라메트가 원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는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에디터블을 시켜야지만 되는데 에디터블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에디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원시 도형을 갖다가 폴리곤과
포인트와 요 세 가지가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포인트 지금 설명을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에디터블 시키면은 요 아이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일반 큐브는 요런 아이콘인데 에디터블 하면 요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을 하면은 무엇이 바뀌냐 하면은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포인트 모드와 엣지 모드와 폴리곤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폴리곤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이제 각각의 면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게 틀리냐 하면은 이거 해가지고 한번 좀 빼놓고요. 원시 오브젝트는 그냥 이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얘의 항목을 얘가 조정할 수 있는 거지만 폴리곤 오브젝트가 되면은 이 포인트와 엣지와 폴리곤으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령 스케일을 한다 그러면 아까 당시에는 지금 이제 폴리곤 상태에 돼 있어서 특정 폴리곤만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이 폴리곤 자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스케일 툴을 이제 사용해 보면은 아까 이제 뭐가 틀린지 이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축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는 이제 이 원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 폴리곤과 그 엣지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한 그 각각의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속성대로만 사이즈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브젝트 폴리곤 오브젝트는 해당하는 스케일을 하게 되면 특정 영역으로만 이제 특정 축으로만 변경될 수가 있죠. 이제 에디터블로 바꿔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X축으로 스케일을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Y축으로 주고요. 이건 G축으로 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폴리곤 상태인 거고, 이건 원시 상태인 거고, 원시 상태에서 하시려면 이 축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에디트 포인트를 갖다가 움직이면은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터 여기 노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고 가면 여기 바꿀 수가 있죠. 그거의 변경값은 여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정해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터페이스의 설명을 하다 보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그 실행 방법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부가적인 설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테이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로테이트 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로테이트 할 수 있고요. 축 방향대로 찍어서 활성화시켜서 로테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move, scale, rotate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오브젝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그 리센트 유지드 트리라고 해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실행했던 제가 만약에 스케일을 실행해서 이것에 명령을 내렸는데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불러오시면은 요 클릭을 해보면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서브 메뉴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점이 있다는 걸 누르시면 여기 요거가 있는 거는 창으로 별도의 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레이아웃 관련된 명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지금 자꾸 로테이트 부부가 되어 있죠. 명령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각각의 축에 대한 거는 지금 요 활성화된 거는 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오브젝트 아시스트는 이거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요. 유지도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 요건 글로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여기가 이 책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저도 뭐 배워가는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 렌더 액티브 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은 최종 이미지 값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있는 그라운드 쉐이딩이 아니면 그라운드 쉐이딩 라인, 퀵 쉐이딩 뭐 그런 설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인 것이고
최종 결과물 값이 나오는 거는, 자, 일단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거를 좀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 메뉴에 타이트 쉐이프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막 처리할 때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죠. 쉐이프 프레임 없애버리고요. 쉐이프 프레임 없애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렌더 쉐이프도 없어지고 타이트 쉐이프도 액션 쉐이프도 없어지고요. 그 특정만 얻고 싶으면은 타이트 쉐이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쉐이프가 아니라 액션 쉐이프도 없어지고요. 렌더 쉐이프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렌더링으로 돌아가서요. 렌더링 아이콘을 누르면은 최종적인 이미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아이콘이 렌더 투 픽처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그 창을 열어서 해당하는 아이콘을 이미지로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파일에서 세이브 에스 하면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관련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서브 메뉴가 있겠죠. 그래서 렌더 액티브 오브젝트는 첫 번째 렌더 리건은 특정 영역을 렌더링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끌면은 여기 부분만 렌더링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렌더 액티브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만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렌더 액티브 픽처뷰는 아까 기본 액션 동작인 이 아이콘의 기본 액션 동작인 픽처뷰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프리뷰는 애니메이션을 걸었을 때 기본 해상도로 프리뷰 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애드 렌더 큐도 지금 하는 항목과는 좀 상관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렌더링어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은 인터랙티브하게 그 렌더링 되는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그 3D 프로그램에서 그 GPU 렌더링을 할 때, GPU 렌더링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레이 트레이싱 할 때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로테이트 하면은 로테이트 된 이후에 가격이 것이 다시 렌더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브를 선택해서 어떤 변화값을 주면 그걸 바로바로 인터랙티브하게 렌더링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바뀐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IR 렌더링입니다. 인터랙티브 리건 렌더링이요. 그걸 저기 좀 이제 그 옮기고 싶으시면은 손바닥이 나오면 들어서 끌면 되고요. 사이즈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리본 영역을 선택하는 거는 아까 인터페이스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 요 삼각형만은 무슨 역할을 하면 요거의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최상, 중간, 렌더링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죠. 일단은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콘은 렌더 세팅이라 해서 어떻게 렌더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뜨고요. 요 아이콘 부분은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죠. 큐브, 이건 원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속성 창에서 여러 가지 파라메타 값을 바꿔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콘이다. 그럼 콘에 대해서 어떤 걸 바꿀 수 있냐? 이 오브젝트 파라미터 값은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해당하는 속성들이 받게 됐죠.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누른 채로 끌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이 속성창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끄고 싶으면 이제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시프트 키, 컨트롤 키, 그 다중 선택하는 거 아시죠? 맥에서는 이제 컨트롤 옵션 키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이제 마우스로만 하려면 이렇게 끌면 된다는 것이고요.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바꾸시고 싶으면 자, 요거 다중 선택하면 이렇게 뭐 선택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도중세 선택을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콘을 선택해서 화면 중간에 O키를 눌러서 알파벳 O키를 눌러서 중간에 배열을 하게 하고요. 이 파라메트 값, 오브젝트 파라메트 값을 많이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뭐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도 바꾸고 보통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지금 진행상의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스플라인은 그 화면에 렌더링 되지 않는 그 이미지로서 각각의 스플라인을 생성해서 익스트루트를 해가지고 정화를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각종 각종 너브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패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플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원시 아까 말씀드렸던 원시 오브젝트, 파라메트릭 오브젝트하고 비슷한 성격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브젝트 되죠. 클로즈에서 하면은 이 스플라인이 닫혀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이제 모드를 바꾸고요.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려지는 거는 스플라인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시 오브젝트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서 그 파라미터를 바꿔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브젝트죠.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프리핸드나 비저, 비스플라인, 라인, 큐브, 아키마 같은 거는 그 에디터블로 한 스플라인이 생성해내는 거지만 요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크, 서클 뭐 이런 거 되어 있는 거는 원시 그 스플라인으로서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은 에디트 하려면 점을 선택해가지고 특정 점을 움직이거나 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요 서클은 파라메타 값을 바꿔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플라인을 변경해서 아까 마친 것처럼 점과 점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에디터블로 바꾸면 스플라인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아까 아이콘은 원시 아이콘인 서클이 되어 있지만 바꾸니까는 스플라인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점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것을 변형시킬 수 있다. 점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서클은 원실에서 그 속성창에 있는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바꿔서 그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이거 꺼볼게요. 요거는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스플라인이나 이 오브젝트들은 렌더링 한다고 해서 나오는 오브젝트들은 아닙니다. 화면에 최종 이미지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 요거는 각종 너브스가 있죠. 하이퍼 너브스니, 스트리트 너브스니, 레프 너브스. 요거는 이제 이 관련 서적을 공부하면서 그 해당하는 항목이 나오겠죠.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관련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모델링 오브젝트라고 돼 있어서 그 어레이 각종 오브젝트들을 바꿀 수 있는 건데 베이직 부분이니까 설명을 나중에 하면서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프라인 다 다중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디포머 오브젝트고요. 디포머는 이제 변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은 오브젝트의 그 에디터를 한번 해볼게요. 에디터를 하고 디포머가 이제 각각 이제 시네마 4D는 각각의 명령들을 내려서 그 명령들이 어떤 그 순차적인 그 헤리커처라는 하얗기라는 그 구조로 돼 있어서 그 명령이 먹거나 안 먹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디포머 오브젝트는 해당 오브젝트 그 변형을 시킨 오브젝트의 하위단에 들어가 있어야 그 명령이 수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태포는 이제 여기 이 큐브는 점이 4개 이제 세그먼트가 하나인 것밖에 없어서 이 태포를 명령을 내렸을 때 뭐 크게 변동을 주진 않겠지만 이렇게 명령을 주죠. 근데 바깥에 나가 있으면 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해당하는 변형시킬 오브젝트의 하이라키에 있으면 하부 종속자로 돼 있어야지 자손 오브젝트로 돼 있어야 얘가 먹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이 모든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지만 이 변형자가 들어가서 얘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얘를 끄면은 이 오브젝트는 원래 속성대로 돌아오게 돼 있죠. 얘를 지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화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그라운드 플로어가 각종 플로어나 스카이 특정 성격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카메라고요. 카메라, 요건 라이트 아이콘이고요. 자, 여기까지 상단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이 책을 계속 그 배워가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더 뷰포트 관련 항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라고 하는 거는 요 항목, 요 화면이죠. 요 뷰포트요. 자, 라이트 지워버리고요. 카메라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 뷰포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그 뷰포트를 변경하는 건 옵션 항목의 컨피그에서 바꿀 수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은. 자, 첫 번째로는 이동합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거죠. 단축키로는 1번입니다. 키보드에 숫자 1번 누르고 이 뷰포트 화면에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이제 움직이고요. 자, 요거는 마우스로만 조정하죠. 줌인이죠. 줌인은 2번입니다. 숫자 크기에도 2번을 누르고 상하로 움직이면 줌인 되고요. 3번은 로테이트입니다. 이건 마우스로만 하는 거고 숫자키 3번을 그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패드 말고 그 문자키 위에 있는 숫자 3번을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드래그 하면은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퍼스펙티브 뷰만 하나만 돼 있는데 아까 보신 이 키를 누르면 네 가지 화면 탑, 프론트, 라이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싶으면 확대하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탑만 보고 싶으면 이 키를 누르면 탑만 나오는 거죠. 요거 이제 각각의 화면들의 탑키는 F1의 퍼스펙티브, F2 탑, F3 라이트, F4 키 프론트, 키보드 F1, F2, F3, F4 키를 누르면 각각의 화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포트까지 알아봤으니까요.
한 가지 빠먹은 게 있네요. 아까 설명드렸던 F1 키로 다시 풀스피드로 들어가서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 이제 모델 모드로 선택되어 있고, 모델을 되어 있고요. 이건 텍스처 모드가 되어 있고, 텍스처 모드는 뭐냐면 이 아이콘에 설명해서 텍스처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오브젝트 모델 모드로 선택하면 모델이 바뀌지만 이제 오브젝트라면 텍스처를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매핑 때문에 그런데 요거 그 매핑이 만약에 뭐 큐브로 바꾼다, 로테이트 한다, 그럼 이 텍스처가 로테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이 텍스처 모드로 선택했기 때문에 텍스처 로테이트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인트 모드. 아까 그 패러메티브 오브젝트에서는 이 포인트 모드와 엣지 모드니 포인트, 엣지, 폴리건 모드로 활성화할 수 없는데 이거 저 에디터블 그 폴리건 오브젝트는 포인트 모드하고 엣지 모드하고 폴리건 모드로 활성화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 모드. 이 축 모드는 뭐냐면은 피봇 관련된 명령어인데요. 해당의 요거를 활성화시키고 움직이면 축이 움직이는 겁니다. 축이. 피봇이요. 요게 뭐냐면 이게 항상 그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요것을 중심으로 모든 그 포지션과 사이즈하고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코드에서 이걸 바꾸게 되면 만약에 포지션이 XY다. 저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로테이션도 특히 이제 로테이션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얘를 축으로 움직이잖아요. 가상의 그 피봇이 또 생기고요. 그쵸? 지금 이제 모델 모드로 활성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얘를 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 모델 모드로 바꾸면 얘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식스 모디피케이션을 활성화하시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축이 이제 축이 포인트가 움직였는데 여기서 지금 뭐 값을 바꾸면 그 모델 모드로 안 바뀌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 바뀐 성능이 여기서 그러니까 해당 오브젝트의 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델 모드로 다시 갔을 때 이걸 옮기게 되면 아까는 폴리곤을 선택해서 그랬던 거고요. 해당하는 폴리곤에 대한 피봇을 바꾼 거죠. 모델 모드로 바꿔서 이제 축을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명령어를 주면 얘의 축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 피봇 지점을 이용해서 이 모델링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할 때 저 피봇의 위치에 따라 모든 게 변경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피봇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만 이제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이 편해지니까요. 지금 이제 각각의 그 엣지나 폴리곤을 선택되면 요게 이제 축을 바꾸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제 축이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포인트 축, 뭐 엣지 축, 그리고 폴리곤 축. 이거 끄면 이제 여기 그 축이 이제 고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죠. 그러니까 그 축 바뀌면 여기 저쪽 기준적으로요.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거 스냅핑 툴인데 스냅핑 툴 이 책에 나와 있나요? 스냅핑 툴은 나와 있는데 어쩐지 스냅핑 툴은 크게 설명이 없네요. 이건 뭐 스냅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하면서 알아가겠지만 이제 어떤 걸 옮기거나 어떤 걸 뭐 저거 할 때 배열을 할 때 그 정밀하게 하질 못하니까 그 스냅에 따라 그러니까 자석처럼 달라붙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이제 해당하는 요 상단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단 그 메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뉴가 여러분하고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지금 저는 여기 해당하는 메뉴들이 더 늘어나긴 했는데요. 기본적인 메뉴는 파일, 에디터, 크리에이터, 셀렉트, 툴, 메시, 애니메이터, 시뮬레이터, 렌더, 오그라픽, 캐릭터, 플러그인, 건너뛰어서 스크립터, 윈도우, 헬프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는 열어보면은 뭐 오픈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클로즈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뭐 세이브 할 수 있는 거, 세이브 S, 세이브 인크리멘탈 해가지고 뭐 번호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세이브 인크리멘탈, 그다음에 모든 윈도우 여러 가지 동시에 다중 윈도우를 열었을 때 다 한꺼번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세이브 O를 하시면 되고, 세이브 프로젝트 위즈 SS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프로젝트 안에 모든 관련된 텍스트니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저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에디터는 아까 말씀드린 언두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컷, 카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프로젝트 세팅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는 메뉴고요. 그래서 뭐 프레임 레이트를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값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키 인터플렉션이 또 이제 바꾸려면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키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인터플렉션을 갖고 있는 스플라인으로 만든 라인으로 바꿔버리면 이지 인, 이지 아웃 기능이 빠져 있는 그냥 다이렉트 그냥 라이너 기능으로 바뀌는 그런 기본적인 키 값에 대한 인터플렉션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인포는 어떠한 그 오브젝트가 몇 개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사용한 텍스처들의 경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텍스처를 안 사용했는데 텍스처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거 물어보면 오브젝트 제가 지금 저장해 있는 파일 쪽으로 텍스처를 이제 무브할 것이냐 하는데 그냥 일단 노 하겠습니다. 노 해가지고 텍스처를 불러왔죠. 텍스처가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터 메뉴의 프로젝트 인포에 보면은 이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몇 개시고 포인터가 몇 개고 폴리곤은 몇 개고 뭐 그런 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셀렉션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럭처는 뭐 지금 해당 관련 사항이 없는데 일단 텍스처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창문을 키우고 싶으면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해당 액티브되어 있는 여기 반전되어 있죠. 그 해당하는 윈도우를 풀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인포대로 풀로 보여주면 해당하는 텍스처가 어떤 그 패스를 가지고 불려와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리얼 패스라고 하는 것도 또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뭐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보면 알겠죠. 다시 컨트롤 T 원래대로 돌아가고 컨트롤 탭 누르면 다시 말하면 해당 그 활성화된 윈도우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컨트롤 탭 키요.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1cm를 내가 지금 현재 1cm를 이 타켓 스케일로 해가지고 0.5로 바꾸겠다. 그럼 이제 한꺼번에 명령을 줘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 큐브 값이 그 0.5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기본 스케일에 언더 하고요. 언더가 안 되죠. 스케일 값 조정한 거는. 왜냐면은 해당 명령을 이미 내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스케일 프로젝트 열어서 1이 되니까 이거 2배 하면 되겠죠. 2. 예, 그래가지고 에디터까지 알아봤고요. 크리에이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오브젝트나 스플라인, 너브스, 모델링, 디포머,
environment, physical sky. 여기서 physical sky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그 GMT 그 GPS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 조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카메라, 라이트, 매티리얼, 태그, 엑스리프, 사운드 이 부분이 있고요. 셀렉트는 라이브 섹션, 뭐 엣지 셀렉션 이것도 다 뒤쪽에 가면 나오겠죠. 뭐. 툴 메뉴도 네이밍 툴은 이제 이름을 한꺼번에 내리거나 그러고 이거는 자고요. 자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 스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대로 자를 끌어다가 이제 만드는데 스냅을 활성화시키고 포인트로 활성화시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디멘션도 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 툴은 라이팅을 그림 그려가듯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저도 모르겠고 어렌지 이것도 다 나중에 해보시면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싶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Alt F1 저는 Alt F1 커맨드 F1 하면은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나오죠. 그건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서적을 보면서 하는 거, 관련 서적을 보는 거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안 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메뉴들 툴까지 알아봤고, 메시, 이제 컨버전, 뭐 크리에이트 툴,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는 메뉴, 시뮬레이션 메뉴는 이제 클로즈 너브스나 파티클 관련된 거, 헤어 관련된 게 있고, 다이나믹 관련된 거 있고요. 렌더링 아까 말씀대로 렌더링 아이콘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오그래픽 관련된 메뉴, 캐릭터 항목에 관련된 메뉴, 플러그인 관련된 것들, 플러그인 설치하면 여기에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크립터를 여기서는 설치하게 돼 있고요. 윈도우는 각각의 윈도우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매니저도 여기 나오시죠. 오브젝트 매니저, 매티리얼 매니저, 에이티티 매니저, 코디네이터 매니저, 레이어 매니저도 있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 레이어, 스트럭처 매니저도 있고요. 스트럭처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좌측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매니저는 요 폴리곤이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냐. 이거는 지금 에디터블 폴리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폴리곤이 포인트 이제 가장 기본 그러니까 폴리곤 그 다음에 더 원시적인 게 엣지 그거보다 다 상위에 있는 게 포인트가 이루어져서 엣지가 되고 엣지가 이루어져서 포인트가 폴리곤이 되는 거니까 가장 그 하위 값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8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값을 조정해서도 여기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콘텐츠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네마 4D를 설치하면 여러 그 재질이나 그 다음에 예제 샘플 씬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브젝트 등과 익샘플 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게 컨텐츠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고서도 많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 샘플들을 보고서도요. 그래서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좀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유저 항목이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유저 항목에 대해 유저가 만드는 것도 컨텐츠 브라우저의 라이브러리로 관리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렌더링 세팅이라고 할 때 여기 부분에 렌더링 세팅 각각의 그 렌더링 세팅을 저장을 해서 그 렌더링을 프레셋을 저장하게 되면 그 프레셋의 유저 항목에 아까 봤던 컨텐츠 브라우저의 유저 항목에 렌더링 세팅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다 쓰면 되겠죠. 똑같이 매일 반복하는 렌더링 세팅이라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들을 하는 게 컨텐츠 브라우저. 컨텐츠들을 쭉 모아놓은 것들이 컨텐츠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라이브러리로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파일로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맥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 밑에 프리퍼런스 밑에 아닌가요, 이거? 사용자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있나 보네. 어디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밑에 이제 라이브러리 밑에 여기 있죠. 이제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 여기 이제 유저 항목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저 항목에 있는 것들은 잠금 표시가 없다는 건 이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 지금 자물쇠가 있는 것들은 변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물쇠가 있는 이유는 이제 윈도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맥 같은 경우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잠긴 표시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변경 못하게 하려면 요 밑에 어플리케이션 밑에 응용 프로그램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에다 갖다 놓으면은 자물쇠가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프리퍼런스 항목 열어서요. 이제 아까 그걸 깊게 찾지 않아가지고 여기 다 나오거든요. 여기 눌러서 폴더를 열면 지금 저는 이제